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관보를 내놨습니다. 2페이지짜리 관보인데 블레틴 이 국토안보부에서 나온 관보입니다. 국토안보부에서 나온 관보인데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제목이 아주 빨간색으로 Summary of the Terrorism Threat to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의 뭐라고 해야 되냐? Summary. 예. 그 요약.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중간에 파란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Miss, this and more information. 그러니까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more information. 아예 가로 열고 MDM이라는 이제 말까지 만듭니다. 이제 MDM. 이것이 지금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d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 그 다음에 more information,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짜 정보,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짜 정보나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라인 컨텐츠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것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그 가짜 정보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퍼뜨림으로 인해서 사회에 불안을 만들고 그리고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부기관을 국민들이 못 믿게 만들고 이거 제 얘기인가요? 근데 아니 저는 못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을 잘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지금 테러리즘으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갑갑한 상황인데 이런 거를 협박 행위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적 마찰을 이 관보에 보면 개인과 소규모 세포들이 특정 온라인 콘텐츠의 소비를 통해서 조성되는 다양한 외국 또는 국내의 불만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국가에 대한 1차 테러 관련 위협으로 지정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들을 유포하고 퍼뜨리는 것을 테러 위협으로 간주하겠다. 1차적인 테러 위협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한편으로 이해해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퍼뜨려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당연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다거나 논리적인 비판 이런 것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발전적인,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인 비판이나 합리적인 의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충분히 자유롭게 제시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가 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하고 해설하고 풀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 의문들을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떳떳하게 보여주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논리적인 비판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인간은 누구나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비판이 왔을 때 그냥 무조건 화낼 게 아니라 그 비판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두 가지 입장을 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헌법에 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수정헌법 제1조가 자유발언, 언론의 자유, 이거를 보장해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선출직이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공직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국민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계층이 아니라 국민들을 섬기는 계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인데 그런 기본이 지켜져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오히려 그렇게 그 헌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정부가 위협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 음모론의 융합은 미국에서 폭력의 위협이 고조되는데 계속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여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되지 않은 광범위한 선거 사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온라인에서 허위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가 확산되는 주제의 예로 지금 이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잘못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갖다 퍼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막 엉뚱한 얘기들을 막 퍼뜨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지금 테러리스트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토안보부 제발 좀 국경이나 잘 지켜라 이놈들아. 무슨 뭐 쓸데없이 이런 관보를 내가지고 이게 지금 지난 월요일자로 나온 관보인데요. 쓸데없는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참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들은 지금 뭐 국경 지켜야 될 국경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뭘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국민들을 갖다가 테러리스트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왜 이들이 자꾸 테러리즘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느냐?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테러리즘에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면 뭐든지 조사할 수 있고 뭐 사생활 침해고 뭐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테러로 그냥 다 엮어가지고 너희도 테러. 국내 테러라는 단어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언제 생겨가지고 그다음부터 다 테러를 그냥 모두 다 테러로 1월 6일 그 시위대도 그냥 시위대인지 근데 그들을 갖다 전부 다 테러리스트로 그냥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마치 과거에 보안당국 시절 같은 그러니까 그 50년대 미국의 50년대 초에 있었던 메카시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국도 비슷한 경우를 겪지 않았습니까? 제 빨갱이에요. 그러면은 뭐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무조건 일단 잡아가고 보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 빨갱이다. 그럼 잡아가서 일단 취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이 취조받고 빨갱이 아니다 그래서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쟤 빨갱이라고 잡혀갔다 온 사람이야. 쟤 빨갱이인 거야. 빨갱이.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더라. 예. 이제 그런 상황, 예. 한국도 그런 경우 많이 겪으셨죠.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래서 과거의 그런 모습들은 이제 극우가 문제가 됐던 모습이라면 지금은 이 극좌들이 멀쩡한 시민들을 테러 분자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전부 다 테러 분자로 만들어 버리는. 너 테러리스트. 야, 뭐 백신이 소용이 없어? 너 테러리스트. 말 조심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홍성구가 테러리스트 혐의를 받아가지고 FBI에 끌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상황이. 제가 테러리스트입니까? 이런 거가 문제다.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또 이 내용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5G 이동통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5G에 관련해서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퍼뜨리고 있죠. 그런데 음모론 얘기들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음모론이 어떤 그 많은 분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들을 심어주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 정보를 받았을 때 아 이것은 가짜인 것 같다. 믿을 게 못 돼. 아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는 분이라면 뉴스를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이런 그 유튜브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책임을 본인이 스스로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 물론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음모론이라고 얘기하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음모론인데 그러면서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에 공상과학 소설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테러리스트도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소설을 쓰는 사람이 사실만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다 소설인 줄 알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어도 소설이니까 하고 즐깁니다, 그것을. 음모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재미있거든요. 예, 들어보면은 재미있거든요, 그 내용이. 근데 사실이 아닌 걸 알지만 재밌으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영화 보듯이.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옳다. 그게 사람들의 자유 발언을 막는 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테러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물론 지나친 음모론자들은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음모론자들이 결국에는 뭐 QAnon 얘기하는 거고요. 그 스티브 배넌 같은 워룸 이런 거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진행자들 겨냥을 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에는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한 거죠. 예, 마찬가지. 지금 뭐 린 우드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예, 뭐 다른 뭐 많지 않습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그들이 마이클 린델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각종 증거들을 다 내놓고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내가 500만 불 주겠다 현상금 걸어놨는데 그러면 마이클 린델이 테러리스트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된 관보를 내놓았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 같은 관보의 그 국토안보부의 관보의 내용이 온라인에서 당연히 날카로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현실인 것 같다는 겁니다. 미디어 리서치 센터의 댄 게이너라는 사람은 우리 정부를 이끄는 소시오패스들은 언론의 자유 이퀄 테러리즘이라고 결정했다. 이런 이제 비판의 글을 올려놨습니다. 소시오패스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 사회에 적응 못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들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급진 좌파 정치인들 다 소시오패스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나온 것이죠.